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는 제주 인근 해안에서 겨울을 납니다. 멸치, 전갱이에 방어까지 등푸른 생선이 죄다 모여드는 제주 바다는 대표적인 고등어 주산지였답니다. 그런데 부르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백달매기. 어이구 우리 김영 고돌이. 싱싱한 고돌이. 봅사. 이거는 기름기가 많고 이거는 기름기가 전혀 없어. 고돌이는 어린 고등어를 부르는 이름이라는데요. 옛 이름인 고도어에서 나온 순 우리말이랍니다. 고등어를 씻을 때는 꼭 바닷물을 떠서 사용했답니다. 바닷물에 해야 살이 도실도실하지. 수돗물에 하면은 찌러지지 않고. 맛이 없어. 바닷물에 염분이 더해져 살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맛이 더 좋답니다. 이곳 김영마을도 고등어잡이로 유명했던 곳이죠. 이렇게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바다에 봐서 많이 잡았나 안 잡았나 보면은 기 꽂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야 오늘 만석에서 많이 잡았구나. 고들이 하얀거리였어 다들 그냥 저 팔기도 하고 젖도 잡고 또 우천시에는 또 저 농경이 모살밭에 가서 널어서 거름도 하고. 지금은 낚시가 아니면 고등어 잡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지만 예전엔 거름으로 쓸 만큼 지천에 널렸었답니다. 크기가 작은 고돌이는 주로 젓갈을 담가 먹었습니다. 내장은 따로 챙겨놓고 통째 반으로 젓갈을 담근답니다. 소금을 꾹꾹 눌러 묻힌 다음 항아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 젓갈을 담갔죠. 몰라 이 맛이 어떻게 될지. 어머니네 하는 것도 보고 할머니 하는 것도 보고 또 언니네 하는 것들도 보고. 고돌이 젖은 1년 이상 삭혔다 먹는데요. 표면에 하얀 모래알처럼 생긴 것들이 보여야 제대로 맛이 든 거랍니다. 아 그냥? 고돌이는 내장은 내장대로, 아가미는 아가미대로 따로 모아 젓갈을 담근답니다. 특히 이 아가미젓이 별미랍니다. 이것이 더 맛좀직하다. 원래 이것이 아가미젓이. 아가미젓 하나 혼보시거리 놓으면 밥 한 때 다 먹죠. 밥도둑. 고돌이젓은 완전 밥도둑. 깊고 진한 맛에 한 번 빠지면 다른 젓갈은 심심해서 못 먹는답니다. 이거 1년 된 거. 잘 삭힌 고돌이 통젓은 손으로 찢거나 다져서 양념에 무쳐 먹습니다. 지금 그만 했어요. 양념. 고추와 마늘, 고춧가루만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밥 반찬으로는 그만이랍니다. 맞은 거. 원래 이거 배추에 먹는 거. 눈 맞은 배추. 요렇게. 이거 손으로 장갑 끼면은 이 음식 맛이 안 나. 장갑 벗고 맨손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먹고 가. 쌍 아니까 먹기지. 언니 안 먹대. 쌈장처럼 밥에 올리고 배추에 싸서 먹어야 제격입니다. 옛날 고돌이젓 맛 그대로. 따끈한 밥 한 그릇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밥도둑이죠. 제주에선 고돌이를 말려두고 먹기도 했습니다. 잘 맞았죠? 응. 그 바람에 잘 말리니까 막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예쁘게 나와서 싱싱해서 응. 고기가 싱싱해. 이거 조림 먹으면 막 맛있더라. 말려서 네, 구워도 옛날엔 다. 먹고 튀겨도 먹고 조림도 하고. 조림도 하고 다 해먹는. 기름이 젓갈을 담그기에도 양이 너무 많을 땐 말려두고 먹기도 했답니다. 바닷바람에 잘 말린 고등어는 보리 항아리 속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잘 몰랐수다. 아, 이게 옛날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전부 이 항이 금고라 돈도 이 항 속에 놓고 보리가 차가우니까 이것이 냉장고. 보리 항아리가 든든한 보물 창고였죠. 말린 고등어는 숯불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조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쫄깃쫄깃해서 너무 맛있어. 이 바닷바람이 마르니까 더 맛있는 거라 오징어처럼. 비릿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쫀득한 식감과 어우러져 별미가 됩니다. 고들이 잡힐 때가 20대, 30대. 고돌이 놓고 지게 져가지고 지어 다니면서 고돌이 삽사 고돌이 삽사 그때는 부끄러지 부끄러워도 할 소리 부모님이 가서 팔아오라 하니까 이고 지고 고등어 팔러 다니던 그 시절, 힘들어도 마냥 좋았던 그때가 어제처럼 생생해지는 추억의 음식입니다. 갓 잡아온 싱싱한 고등어는 큼직큼직 썰어 넣고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고등어에 배추와 무만 조금 썰어 넣으면 끝. 재료는 아주 단출하죠. 더러웠어. 너무 하도 너무 하거라. 육지에는 보통 다 찌개를 하잖아요. 찌개, 여기는 뭐 김치찌개. 써야 돼. 근데 제주도는 주로 이제 국. 기밀끄릉한 거 말고 지금 어르신들은 그것이 입맛이 맞아가지고 옛날식으로 옛날 것이 맞아. 비리지 않을까 싶지만 구수한 맛이 은근하게 느껴지는 제주 말로 배지근한 한 그릇입니다. 이거 고추잎에 고추 존재 넣은 것들에 펴져 그리가 사울사울. 고춧잎과 깻잎을 넉넉하게 넣고 너무 하면 안 돼. 고돌이 젖으로 간을 맞춥니다. 싱거울랑 있던 그 조합이 참 독특한데요. 뭘 만드는 걸까요? 우리 아래 안 간. 아, 임지장 큰 반찬 옛날로부터 이거 완전 큰 반찬. 이거 국제신도 되고 어르신들이 더 많이 먹는 큰 반찬 우리도 먹고 게. 찌개도 되고 뭐 밥하고 이것만 있으면 먹지 옛날에. 여기에 밀가루를 묽게 개어 넣기만 하면 끝이랍니다. 이거 맛 좋게. 아릿한 고춧잎과 향긋한 깻잎, 젓갈은 감칠맛을 보탭니다. 걸쭉하게 끓이면 밥 반찬으로도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는데요. 요즘은 보기 어려운 옛 음식이랍니다. 우리 커피 먹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집마다 고돌이젓을 담그고 고등어 말리던 모습도 이젠 추억이 됐죠. 그래도 아직 기억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계란 놀고 보다 이것이 맞죠. 옛날에 우리 할망이 해주던 맛 그대로 오다. 아유, 동심으로 돌아간 우리 어릴 때 언니. 나 7살, 언니는 15, 언니는 10살. 아유, 그 어릴 때 장판 동네에서 아이고. 할방 공개 할 때 그때가 제일 좋을 때보다. 고무줄 줄넘기. 응. 만선을 알리는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면 그물 당기며 부르던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공원 제장 보인다른 늦은 밤 부산항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대낮처럼 불을 밝힌 배가 항구에 닿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고등어 운반선이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살이 통통이 오른 참고등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린 바닷물 속에 보관돼 있던 고등어는 갓 잡은 싱싱함 그대로 푸르게 빛을 냅니다.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쉽게 죽어버리는 고등어의 성질 탓에 먼 바다에서 잡아온 고등어는 냉동 상태로 항구에 옵니다. 같은 사이즈대로 대중적으로 뜯는 뭐 보고 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이즈별로 예. 고등어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무게를 달 수 없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가늠해 마리수로 거래하지만 냉동 고등어는 크기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밤새 선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선별된 고등어를 경매에 붙일 차례입니다. 공매가리 젖줄 150개. 공매가리 젖줄 150개.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경매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리고 경매사들 또한 100여 명에 달하는 터라 정확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선 대놓고 수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수기를 보면 우리가 한 9월, 10월, 11월 한 3개월 정도 좀 많이 나면 12월까지 나는데 전국의 생산장에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한 90% 이상이 부산에서 거래를 된다고 봐야죠. 성질이 급하고 예민한 고등어는 잡히자마자 바로 죽고 부패 또한 그 어떤 생선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생고등어를 손질할 땐 가장 먼저 내장부터 떼내야 합니다. 이 배가 땅땅하답니다. 그래 이 뜨신 손으로 오래 만지면 고등어 변질이 빨라. 지방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손에서 떠나야죠. 먹을 게 흔해진 요즘 세상이지만 고등어에 대한 추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등어구이의 또 다른 이름은 고갈비입니다. 풍족하지 않던 시절 사람들은 값비싼 갈비를 뜯는 대신 고등어 뼈를 뜯으며 막걸리 한 사발로 고단함을 풀었습니다. 고갈비란 이름 속에는 어려웠던 인생살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고등어는 예부터 흔하고 값이 싸 서민들 밥상에 효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문학작품과 노래에 등장하는 것도 그만큼 고등어가 우리 삶에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값이 싸니까 회보다는 명탕이 더 대중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엔 달랐습니다. 염고도어, 즉 자반고등어가 고종 황제의 제사에 쓰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궁중 제사에 오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거죠.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고등어가 여전히 대접받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제사나 결혼식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 문어, 상어, 방어 같은 생선들이 주로 쓰이는데 이 중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생선이 바로 고등어입니다. 봉치, 갈치, 참치 이런 거는 안 올라가요. 근데 이게 뭐 고등어, 방어 이런 거, 상어 이런 다 올라가요. 고등어를 가마솥에 쪄낸 뒤 제사상의 꽃이라 불리는 도적을 쌓는 데 씁니다. 도적은 바다, 땅, 하늘로 이루어진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는 주요 제물입니다. 좀 밑에 편편하고 이제 좀 녹기 좋은 걸 놓고 그다음에 또 이 고기 기할 때는 이게 깊은 바다에 있는 게 밑에 들어가요. 그다음에는 이제 좀 얕은 데 있는 걸 또 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이제 좀 육지에 있는 거 그런 쇠고기는 또 위에 들어가고 또 나는 건 닭이니까 그건 제일 위에 올라가고. 고등어는 비늘이 없는 천한 생선이라 제사에 올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에 위치한 안동은 생선을 구하기 어려웠죠. 염장변 고등어는 안동까지 들어오는 몇 안 되는 귀한 생선이었고 자연스레 제사상에 오르게 된 걸로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밥도 못 먹어가지고 굶는데 종갓집의 사람들은 강고돈을 해가지고 먹는다. 생각을 못했어요. 못 먹었습니다. 근데 제사 지내고는 제사 음복이고 제물이 있겠네. 그거는 먹었죠. 다만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고도들을 다 드리는 거 기억이 나요. 보통 보면은 조금씩 남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던 기억이 나고 그것도 동생들하고 서로 먹으려고 서로 밥 안 먹고 기다리는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과거 저장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고등어의 부패를 막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짜게 절여졌습니다. 담가 놓으면은 저 짜면서 우물이 빠지고 또 더 담백해지고요. 고기 육질도 더 맛있고 이래가. 그래 한 30분 담가 놨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반찬 해먹으면 맛있어. 쫄면 맛있어요. 짠 간고등어에 또다시 양념장을 더하자니 미리 간을 덜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쌀뜨물은 소금기를 빼내는데 최적의 재료였죠. 여기에 각종 채소를 넣어주면 알맞게 간이 배인 고등어 조림이 완성됩니다. 이거 이제 고등어를 뭐 한 마리요 머리째로 공지째로 삶아가 쪄가지고요. 그래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 추운탕에 넣으면 맛있어요. 축났던 원기를 보충해 주었다는 서민들의 보양식 간고등어탕. 갖은 양념을 한 뒤 갈아낸 고등어를 넣고 우거지와 파를 듬뿍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어탕 한 그릇이면 한겨울 추위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기름이 제대로 오른 고등어를 구울 땐 방식이 있습니다.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지 않고 등 쪽부터 굽는 겁니다. 그 기름도 이제 안 붓고 그냥 등버터 구우면 기름 자체에서 이 고등어 자체에서 나와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한 끼 밥상을 책임지는 간고등어. 음식을 하면서 남은 고등어 뼈는 다시 팬에 넣고 고등어에서 나온 기름에 바짝 튀겨냅니다. 가시금 그래가 겁이 났는데 그냥 튀겨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거는 머리하고 공지하고 뼈하고 다 먹어요. 뼈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던 알뜰함이 만들어낸 반찬입니다. 고등어의 기름진 고소함을 맛보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뭘 다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눈엔 고등어 뼈 튀김이 음식 같지 않은 모양입니다. 요거 속에 고등어 속에 뼈가 있지. 넌 못 먹지. 근데 바짝 구워가지고 요래 먹으면은 머리하고 뼈하고 다 먹을 수 있어. 한 개도 버릴 게 없어. 간식으로 드신 건데 아버지는 머리하고 뼈만 드시고 너희들 이제 뭐 고기 먹어라 이래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뼈보는 게 더 낫죠. 어두육미라는 말도 사실 그런 의미였겠죠. 자식들에게 좋은 건 다 내어주시던 부모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밥상입니다. 익숙해서 더욱 그리운 맛. 고등어에는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생선들이 다 나왔네. 우, 수고합니다. 네, 어유 이게 몇 가지야 지금. 네,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름에는 회를 먹고 겨울에는 역시 구워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강원도 겨울 생선은 하나같이 맛이 좋습니다. 이 겨울 생선이 맛있는 건 이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생선들이 지방을 몸에 많이 축적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맛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맛을 즐기고 삽니다. 그런데 이 비린 맛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산골에 사는 사람들도 이 맛을 즐긴다고 해요. 이번엔 바다에서 80km나 떨어진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동의 고등어 사랑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고등어 이거 집에 떨어지면 안 돼요. 사갖고 이거 냉장고 먹고 냉장고 이거 예비적으로 항상 사놔요. 고등어의 가격은 안동에서 정해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소비가 많다는데요. 안동의 고등어는 짭조름 염장을 한 간고등어. 우리 동네 이장님이 장작패네요. 이장이에요? 예, 이장입니다. 노래 잘 부르지 춤 잘 추지 진짜 끝내줘도 뭐 하는 게 없다. 못 하는 게 없어. 네, 뒷모습부터인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 고등어 사가봤는데 저거 간집 참 간 잘한다니까 우리 간좀 해달라고. 김도환 이장 스타일 한번 요상합니다. 아니 좀 튀려고요. 하도 뭐 잘난 게 잘난 구석이 없어가지고 좀 튀 보려고. 튀려고? 네, 관심 좀 받으려고요. 네, 이곳에서 나고 자란 김도환 이장.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해 마을의 경조사는 물론 오락부장까지 도맡아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답니다. 물을 드시오. 호기심 많은 그는 혹여나 살림의 보탬이 될까 싶어 젊은 날 고등어 염장 기술을 배웠다는데요. 자, 그럼 그 솜씨 한번 구경해 볼까요? 소금 양은 딱 한 움큼. 한 곳에 몰리지 않게 흩뿌리는 게 기술이라네요. 이런 이장님 하시는 맛도 안 나요. 간도 의하에 뭐 작고 의하에 뭐 싱겁는데 이장님 아주 간이 아주 마지막해. 잘해가 주시더라고요. 겨울에 놀면 뭐 돼요. 제가 또 성격이 약간 뭐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잠깐 계속 뭐 장사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겨울에 잠깐 경험도 쌓고 인생 경험도 쌓고 한다고 잠깐 해본 거예요. 간치는 사람도 간제비고 고등어 보고도 간제비라 그래요. 간친 고등어를. 산골까지 오느라 짜질 수밖에 없었던 고등어. 비늘 없는 생선으로 여겼음에도 특별히 제사상까지 올랐던 터라 안동 학봉 종가 제수 품목에도 떡하니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맛있게 잘 구워줘요. 고등어도 좋네. 얼마나 싱싱하고 좋은지. 바다에서 태어나 산골에서 완성된 맛 간고등어. 예, 고등어는 숯불에 구워야 맛있어. 참숯에 구워야 맛있어. 예, 맞아요. 간고등어는 숯불 중에서도 아궁이 군불로 구워야 타지 않고 노릇하게 잘 구워지는데요. 보기만 해도 그 옛날 허기까지 생생히 살아납니다. 엄마들이 굽어가지고 상에 놓으면 우리는 어리니까요. 이래 가시 다 발려줘가지고 먹고 이랬지. 집에 뭐 고등어 구우면 냄새 맡고 춤 맞는 게지 뭐. 얻어먹지도 못하고 달라서도 못하고. 그치. 아, 고등어 잘 익고 있네. 야, 맞다. 이장님 아침마리 잘 찌렸다. 야, 지금 바로 먹으면 못. 고등어는 인생 뭐. 아이고 기름이 자르르르 잘 구워졌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잘 식다. 드셔보래요. 예. 아이, 잘 굽혔네. 잘 굽혔죠? 맛있다. 아우, 간이 났다. 안 짜고 맛있어. 맛있어서 더 먹어야 되나?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아, 고등어 눈알 때 먹자. 아니, 하나는 이장자 주고 하나는 내가 먹을게. 예.
맛있네. 하고 아까 졸라고. 눈알이 맛있어요? 누나는 구수한 게 얼마나 맛있다고. 명태도 사면은 내 누나 다 빼먹버려. 이거는 어떻게? 아이고 뜯어 먹어내. 뼈채 다 먹네요. 아우 바삭구마 빼. 예, 바짝구마 뼈채 다 먹어요. 먹어버려. 또 나간 안에 있다 밥 먹을 때 먹거라. 다 먹으면 안 된다. 머리 자르고 요렇게 잘라갖고 먹을 만큼만 굽어. 그러면 여섯 동가리 나오겠지. 6동가리를 내가지고 식구 많으면 머리도 또 뭐 돌아가기 힘들어. 우리 같은 건 머리도 못 얻어 먹어봤어요. 자꾸 뺐죠. 추억을 같이 씹으니 고등어가 더 고소합니다. 막걸리만 더줘 맛있다. 아이고 무거워래. 아이고 이장님 좀 무거워. 안 버리고. 노가리 두드러가 찜하고 간제비하고 이거 해가지고 두부에 찍어 먹자고. 말린 명태 새끼인 노가리도 쓰임새 많았던 또 다른 산골 생선. 비린 맛이 그리울 때 꺼냅니다. 스트레스 풀어. 오늘 스트레스 안 쌓여. 난 스트레스 많이 쌓여. 자 풀어. 할 말이 스트레스. 논매로 가면 이제 땀 반찬 먹고 이거는 배추 밑에 싸가지고 집에 가져와가 새끼들 줬어. 네, 자식들 먹이려고 바지춤에 싸들고 온 아버지의 노가리가 얼마나 애틋했을까. 거기에 고추장 양념을 넉넉하게 올려서 찌면 귀한 손님 안주도 되고 살뜰한 밥 반찬도 되죠. 이 정도만 여면 되겠네. 여보 되겠네요. 네, 찜기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고등어 간제비 이렇게 쪄 먹었어요. 저뭐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쪄주고 어릴 때 많이 먹은 기억이 나요. 밥 뜸들일 때 솥안에 넣고 찌면 한 번에 뚝딱. 더욱이 오목한 그릇에 넣고 찌면 국물이 자작하게 나와 그것만으로 밥 한 그릇이 뚝딱이었답니다. 이거 식혜 안동 식혜. 식혜 이제 거르는 거예요. 지금은. 네, 안동에는 안동 고유의 식혜가 있습니다. 엿기름으로 연물을 내리는 것까지 같은데 안동에선 거기에 고춧가루 내린 물을 넣어 색을 입힙니다. 되게 엄마 그러기 힘들어. 막식혜는 수숫살하고 지장 차조 여갖고 하는 거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 또. 안 들어가면 그거는 또 그대로 시원한 맛이 있어. 요거는 옛날에 해가지고 손님들 오면은 들어주고 그거는 뭐 식구들이 먹고 이랬지. 붉은 빛을 띤 엿기름 우린 물에 설탕과 생강을 넣어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합니다. 다 됐어요. 잘 됐어요. 열어보소. 됐어. 오, 잘 됐네. 됐어 이제. 밥 소가 잘 가면 됐네. 됐어. 이제 엿기름으로 삭힐 찹쌀 고두밥도 완성. 여기에 채 썬 무를 넣고 버무립니다. 맛있어. 그리고 이제 모든 재료를 한데 섞습니다. 주걱치야 주걱. 보통 식혜는 이렇게 해서 한 번 끓이지만 안동 식혜는 하루 이틀 이대로 발효를 시킵니다. 옛날에 윤 노잖나 유철 노다가 지는 사람 팽갈라가 지다가 이기는 사람은 안 가도 되고 지는 사람은 자기 집에 식혜가 가갖고 이 집 식혜도 맛보고 저 집 식혜도 맛보고 막 그가 그래갖고 그 이제 어릴 때는 식혜치기 하러 가자 그런 게 연노래가 지는 사람 식혜가 온다고 식혜치기 하러 가자 그랬어. 옛날에는 또 전부 다 저거 녹그릇을 갖고 왔는데 옥식에다 퍼가 왔는데 우리가 안에서 흉을 하는 걸 들어버렸어. 저 가지러 갔는데 그 집 걸 항상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맛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걸 듣고 그러고 막 그다가 패댕기를 쳐부르고 가버렸어.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 추억이 아주 우리 어릴 때 결혼 안 하기 때. 살얼음까지 동동 띄우면 천연 소화제로 속상한 마음까지 뻥 뚫었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시래기 넣고 얼큰하게 끓인
고등어 추어탕. 제사상에 올랐던 고등어 꼬치찜에 제사상 고기 다듬고 남은 짜투리를 모아 끓인 짜투리탕까지. 맛과 향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솔솔 풀게 하는 마법 같은 산골 밥상입니다. 고등어 하면 저 역시 한 젓가락으로 건져 올릴 옛 추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저 큰 고등어라고 그래서 살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바짝 말라가지고요. 이 수저를 이렇게 깨면 과자처럼 부서집니다. 그거 한 조각 물에다 얹어 먹으면 기름이 둥둥 뜨는 것이 그 비릿한 향기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찬바람 부는 이맘때면 생각나는 잊히지 않는 맛이죠. 통영에서 100길로 1시간, 한려수도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욕지도는 10년 사이 바다 풍경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변화의 주인공은 바다를 가득 메운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이 칸에만 한 3만에서 4만 마리. 한 15만. 수심이 깊은 곳에 설치된 가두리 소. 발소리를 따라 물비늘을 일으키며 녀석들이 모여듭니다. 바로 고등어입니다.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무리지어 다니는 고등어떼가 장관을 이루는데요. 한 가두리 안에만 대략 3, 4만 마리 정도가 된다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바야흐로 잡는 고등어에서 기르는 고등어의 시대를 처음 여은 곳이 바로 이 욕지도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먹는 고등어 회는 대부분 욕지도산이라고 보면 된다는군요. 정치망이라는 곳에서 이제 고기들 잡아가지고 한 21cm 정도 되는 고기들 그래서 저희가 사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어린 고등어를 잡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키워 출하를 한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데다가 이 비늘이 다른 어종보다 약해 다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데요. 신선한 사료를 매번 챙겨주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이 고등어 먹이가 원체 또 신선한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우리 고등어 먹이는 사료를 주는 거예요. 멸치, 이제 새우, 뭐 그런 종류를 많이 이렇게 쓰죠. 지금은 고등어 양식의 중심지가 됐지만 사실 욕지도는 40-50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어 잡이로 전국을 호령하던 섬이었답니다. 고등어들이 지나는 길목에 자리 잡은 욕지도는 수십 척의 고등어 선단이 한꺼번에 모여들던 그야말로 고등어의 섬이었답니다. 그 시절 욕지도엔 사람도 돈도 넘쳐나곤 했다지요. 고등어배를 운영하던 아버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재명수 할머니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은 대부분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 보관하던 이 간독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이래 했다고 옛날에. 그러면 이 간통이 막 이빨 채갖고 까마귀를 눌려놨다가 이제 어디로 가나 하면 바람 부고 고기 안 나는 날 마산을 부산을 안동 그 고등어 유명하지 않아. 거기 일자 고향이 욕지도라. 아축에 딱 올라서 바닷가에 부둣가에 그러고 뭐 아니까 그때 뭐 어리니까 돈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라서 뱃사람들이 술을 먹고 돈 그 10불짜리 그런 거 막 떨어지지도 모르고 댕기게나 하나 둘이도 아이고 길가 보면 보통 돈이
시금짝이 그렇게 좀 떨어지신 게 그걸 주려고 저게 돌아다니고 일찍 나갔어. 그게 이작비리도 않는데.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고 이 섬이라도. 고등어 배들로 불야성을 이루던 해안가에는 이제 양식한 고등어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포장마차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 좀 있습니까? 많이 없지요? 전자석 씨보다 먼저 고등어 양식을 시작한 건 아버지였답니다. 이제 아들이 하니까 든든하게 잘해. 다들 그렇잖아요. 고향 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 처음엔 우럭과 돔 양식을 했었답니다. 고등어는 워낙 예민한 녀석이라 양식은 엄두도 못 내다가 우연히 사료용으로 잡은 어린 고등어를 키우면서 시작하게 됐답니다. 고기가 많이 나고 하니까 잡아 바로 하고 조금 피하고 이랬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 가서 많이 피하고 많이 먹고 하지만 그전에는 아예 안 먹고 처음 이제 그래 해놓으니까는 그 처음에 할 때는 건 한 25년이나 건 30년 꽤 있어. 싱싱한 활고등어는 회로 먹어야 제맛인데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난답니다. 매력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고등어 회입니다. 이제 애들이 이제 고등해갖고 이제 수갑을 씌우니까 키워갖고 그 마음이 든든해. 힘들어 포기하려던 양식장은 아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답니다. 아들 덕분에 여유도 생기고 맛깔스러운 회무침처럼 새콤달콤 살맛이 난답니다. 얘가 다 빠졌네. 자, 이거. 그럼 온나디에는 네, 이번엔 고등어로 죽을 끓일 거랍니다. 살아있는 고등어로만 만들 수 있다죠? 죽어 절대 살아는 걸 해야 돼. 예, 상가에 못 먹어요. 예. 그리 손으가 이래 해갖고 아들 배고프고 울산데 빨리 해밀라고 손으가 이래 짜고 나면 한때 먹는데 밤 되면 울퉁울퉁 아린다 이거. 그리고 가시가 서너 개씩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아들 보고 파주라고 피가 나고 그런 동생은 요새는 살기 좋다. 자식들 배고른 소리에 가시에 찔리는 줄도 모르고 고등어죽을 끓여내곤 했답니다. 옛날에 죽 많이 다신나. 예. 고등어가 옛날에 많이 났다. 그러니까, 예. 남부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자식 낳아 키우는 동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뜨거워. 뜨겁습니까? 자, 그래. 안 비리게. 하나도 안 비리네. 비리면은 이 안 돼. 상거를 해야 돼. 상거래야 안 비리. 고소한 고등어죽 한 그릇 마음 편히 먹기 힘들으셨다죠. 숟가락 묻혀갖고 전화만 끄고 있시다. 그래. 예, 요리 한번 해보있어. 끼니 걱정에 매일 애가 타던 그때 자식 넷 먹이고 공부시키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옛날에 우리 아들 이래 주면 참 잘 먹. 맛있어 콩가루 이어서 일어나놓으면. 옛날에는 밀가리도 잘 넣고 비싸고 귀하고 콩은 밭에서 조금 하니까 좀 그 해갖고 이제 있는 대로 아들 해미지 옛날에는. 막내가 4살이 되던 해 33세 젊은 아내를 두고 남편은 속절없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남편이 일찍 앞에 33살에 옛날에 갚있는데 그 아들 데리고 이제 촌에서 살라고 매 고생이 안 돼. 남기는 재산도 없고 남편이 안 그래. 보통의 아들 뭐 보통의 골라주느냐고 수업을 가면 막 솔직한 얘기로 과피가 깨물이 있잖아. 나 이거 그만 그런 것도 아들 살기 위해서 아주 못이라. 깨끗하게 씻고 갖고 아들을 그놈이 나서 먹는데.
눈물이 왜 짠지 아파본 사람들이 알죠. 그 시간들을 견디고 나니 팍팍했던 마음이 야들야들 고소하게 익은 고등어 쌀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웃는 날이 더 많아졌죠. 아 맛있다. 하루하루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온 덕분입니다. 하는 옆이 잘 돼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도 고향을 다시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아 좋고 말고 그런 날이 아시면 다 좋지. 그런 날을 아시면 나가 춤을 추겠다. 옛날에 그런 날이 아시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엄치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다시 바다를 가르네. 몇만 원이 넘는다는 서울의 꽃등심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 어디선가 고등어 굽는 소리가 들려오면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그 비릿한 냄새에 지친 걸음들이 힘을 얻곤 하지요. 골목길을 걸어봅니다. 옛날엔 아버지들의 퇴근길엔 꼭 이렇게 고등어 한 손이 들려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어도 가족과 함께 먹을 생각을 하니 그 발걸음이 마냥 가벼웠겠죠. 참 고마운 고등어입니다.